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즘 뭐 대통령 모독죄 다 사라진 법안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마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말이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공격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독재 국가로 대한민국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예, 예. 진짜 운동 같이 한 게 한 십수년? 처음 뵀을 때가 예. 2002년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왜 우리 신 대표께서 16년. 경찰 그때 맞습니다. 체포돼 가서 갔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노무현 노무현 때. 예. 아. 그때 저하고 통화한 게 첫 번째 인연이고 아, 그렇구나. 그 이후에 신의 한수가 이제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예, 그때 왜 우리 신 대표께서 여기 이제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서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맞아요. 박원순 시장 아들 예, 맞아요. 그 건 한번 제가 그때 출연했었죠. 예. 그리고 난 그게 뒤에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법률공단 이사장, 그 이제 대한법률공단 세월호 이사장. 특조위 부위원장을 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다가 예. 명예로운 적폐 기관장. 그래서 요즘- 다 적폐가 됐어요. 예,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직 적폐 기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언론들이 엄청 공격하고 있지만 이 예. 변호사님 뭐 청렴하신 건 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또 변호사 이제 단체 전에 이제 관련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예. 그 변호사단체 제가 이제 공동 대표를 했었다가요. 이제 그 공직 들어가서 이제 나온 다음에 예. 마음이 참 아팠죠. 예. 아픈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변호사 모임, 거기 이제 한변이라고 하는데 한변. 거기가 이제 10연이 합쳐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한변의 공동대표로 예. 있어요. 여기 석동현 변호사님이 아마 아, 석동현 예, 변호사님도 출연하십니다. 예, 네, 김태훈 변호사님 이제 네, 김태훈 선임되시고. 변호사님도 종종 예. 출연하시고. 예. 이게 한변이 지금 거기 지지하는 이제 신의 한수군요. 최명성 변호사. 최명성 예, 변호사님. 네, 거기도 네. 예, 지금 이제 활동 중이고요. 아, 그 김태우 수사관 이제 변호인이 이동찬 그러네요. 변호사 네네. 활동 중이고 아주 쟁쟁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신의 한수가. 저희들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한변에 저희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말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대통령을 가지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했다고 지금 공격을 하면서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모독죄까지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참 이 정권 들어와서 제가 이제 뭐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해서 이제 대북 관계, 민생 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본권에 관한 문제까지도 나왔어요. 뭐 최근에 이제 사법부 이제 독립 침해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표현의 자유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의 문제까지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네. 왜 그래 저렇게까지 지금 그럴까라고 하는 이제 아주 좀 굉장한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탄식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네. 뭔가 여기에 나름대로의 그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짚어 들어갈 텐데요. 먼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그 기사. 네. 이걸 인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그게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 네.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언론의 자유라고 보통 네, 네. 얘기하고 네. 우리 헌법에 21조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말이죠. 네. 어떤 거냐면 그 독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죠? 독재하는 사람, 그렇죠. 독재하는 체제를 거부하는 네. 겁니다. 그 거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그러지 마. 라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오죽하면 미국의 추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그렇죠. 자유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중에 특히 이런 언론의 자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미국 이론을 많이 도입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 정권 사람들이 맞아요. 야당 시절에 맞아요. 목이 터져라 했었던 부분이 바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죠. 그럼요. 이거 집회 시위 자유까지 이제 포함된 예. 부분인데 글쎄 지금 가장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권력에 대한 네. 그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재하지 않게 묵세를 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보통 공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대통령과 같은 그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제 그 일반 명예훼손하고는 다르다라는 다르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네. 예외적으로 제재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인데 그런 이제 그런 국가 권력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은 이 어떤 광범위하게. 예, 그렇죠. 광범위하죠. 예.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황이 뭐냐?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담아서 하는 거야. 이건 좀 곤란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되는 그런 유력 언론들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을 본인이 인용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 같은 그런 표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 정황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폭넓게 인정해줘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렇지 폭넓게 이제 그 않고서는- 정황이 있다면.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예를 들어 신의 한수가 대통령이 뭐 책상을 막 넘어갑니다. 이상합니다. 저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근데 없는 거기서 거죠. 어떤 부분에 왜 문제가 없냐면 네.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책상을 넘어갔잖아요. 정황이 이상하게. 있죠. 네. 예, 그 뭐죠? 그 디귿자 책상. 네, 그렇죠. 됐어. 묘한 대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네. 그 팩트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의견 표명하는 거죠. 네. 사실 어떤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상하잖아. 되겠네요. 뭐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는 저거 병적인 문제가 아니냐. 네, 침해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치매는 신 대표와 신의 한수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대통령 후보 때 그때 경선하는 과정에서 네. 그쪽 당 후보가 얘기했었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책상을 넘어갔다. 저희는 치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신적 건강이 문제가 있다고 네. 하는데 언론들이 그걸 또 치매 설 주장 막 하는데 설령 치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죠. 욕을 네. 하거나 예. 거짓말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재를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팩트 하나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매든지 병적 증상이 있는 거 아니니? 예. 그거는 의견이에요. 의견이죠.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예. 허위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허용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팩트가 바로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된 전제 사실이 된 부분이 이상하게 책상을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0월이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어요. 네네. 그게 이제 이정희 그 의원 부부에 대해서 예. 종북 주사파라고 종북 주사파. 했던 이제 변희재 등등 예. 이제 뉴데일리나 조선일보 뭐 이제 예. 그쪽이 이제 피고가 돼서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것까지는 허용하자는 얘기예요. 어. 공적인 존재, 국회의원, 네, 그렇죠. 당 대표였죠. 당 대표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이 존망을 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이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국민들이 판단. 그렇죠. 고용주 변호사님 판결하고도 아주 유사한 판결이 그런 대법원에서 거죠. 나왔네요. 근데 그 사건의 뉴데일리 쪽 대리인이 저였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신 대표 명예훼손 사건 모 개그맨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제가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노사모다. 노사모다예요. 근데 거긴 아니다. 네. 그때 우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봤더니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그 선거운동하러 같이 돌아다니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첫 번째 당선됐을 때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예, 인터뷰도 하고. 우리 그런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그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안 되겠죠. 네. 거짓말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 따라서 이 사람 뭐다라고 이렇게 의견 제시하고 하는 거,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 네. 이야말로 중요한 거고, 특히 언론에서 하는 거. 이거야말로 더없이 중요한 일이죠. 그거를 억압을 하고, 이번에 특정 기자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러니까요. 논평으로 그렇게 이제 아예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그건 언론 탄압이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네. 예, 언론 지금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이제 윤리 제소도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기자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이 그 부분 뭐라 그랬죠? 매국과 가까운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아니 아니라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매국이 됐는지 참.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그 외신에 대한 이제 그 특정 기자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글쎄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유신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있었던 기억이 얼핏 나고요. 산케이 신문 기자 건 그거는 네. 좀 별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산케이 신문 기자권도 사실 우리가 항의를 했죠. 그건 너무 심하니까. 예. 너무 심했죠. 그때는 네. 이제 팩트에 관한 팩트에 부분이었잖아요. 관한 팩트에 관한 문제니까. 부분. 예. 그리고 이거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 유엔인가요? 유엔에서 연설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폭스 뉴스하고 폭스뉴스 과정에서 인터뷰한 과정에서 김정은한테 대해서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더욱이 국제사회 쪽에서는 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는 바로 그걸 계기로 그때 블룸버그 통신에서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뉴욕 타임스는 그때 에이전트라고 그랬더라고요. 에이전트라고. 테리.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한국 기자가 쓴 문제가 되냐 찾아봤더니만 영국의 가디언지는 아주 세게 나왔더라고요. 루저. 네. 그리고 보니까 어젠가 그 워싱턴 포스트였나요? 네.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 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어제 또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네. 빅딜은 아니야. 스몰 딜이 맞아.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네. 이제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아예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것을 무슨 제재를 한다고 무슨 이제 윤리에 기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무슨 조리돌림 하듯이 예. 그렇게 특정 기자 이름 올려놓고서 예. 매국노라고 그러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게다가 말이죠. 없어진 법. 이제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법. 예, 대통령 모독죄. 예. 그걸 적용한다고 하는데 예.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유신 시대 때 이제 예. 만들어진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형법에 여기 국가모독죄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거 네. 보통 보니까 예. 국가원수모독죄란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도 행위돼요. 그렇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예. 외국, 그 다음에 이제 외신. 외신. 네, 외국에서 하거나 아니면 외신을 통해서 아. 그렇게 이제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이제 모독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일본에서 이렇게 맞아요. 하다가 이렇게 납치되기도 하고 했었던 예, 거기서 일 발언한 있잖아요. 부분 예. 가지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하는 거고요. 제가 듣기는 이제 양성우 시인이라고 이제 노예수첩이라고 네네. 해서 이제 월남에서 피팔하다가 독재 또 무슨 축제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에 시를 썼던 거. 네. 이런 부분을 일본에서 출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됐군요. 그런 걸 또 적용했고, 이제 몇몇 이제 적용된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이해찬 이제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안 맞고요. 또 하나는 정말 황당한 건, 이제 그게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예. 1988년도에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진상규명 얘기가 예. 나오죠. 광주청문회 같은 것도 했고, 그러면서 나온 게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해서 국가모독죄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폐지를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폐지할 때 바로 이해찬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아주 쟁쟁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 거기 그 청문회 스타가 됐던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이해찬 또 막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로 해서 폐지가 된 거예요. 예. 그걸 잊으셨나 보죠? 기억을 못하는. 이럴 때 그냥 당신 정치적 침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문제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예. 뭐 제가 어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사실 표현을 해도요. 예. 수석 대변인 정도 표현 강조가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제 그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언론의 재갈무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그 이상의 표현들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 뭐 수석 대변인 아니야. 그 다음에 뭐야. 네. 이런 얘기들 많아요. 그러니까 수석 예. 대변인 너무 세다. 예.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예. 똘마니 아니냐. 근데 막 이렇게. 거기까지는 좀 이제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제를 좀. 예. 네. 오히려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 저로서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수석 대변인 정도로서 또는 대리인은 대리인,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표현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표현으로 하나 우리가 점잖게 더- 비판하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이제 이렇게 뭐 내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서로 간에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외쳐 봅시다. 네. 라고 얘기했더니 법조인 중에서도 괜히 겁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문제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그 법이 말이죠. 88년도에 여야 합의로 폐지된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뭐냐면 양성우 그 시인이 이제 재심을 받았어요. 예. 그 본인이 이제 유신 시대의 그 과거사 사건으로 쳐서. 근데 이제 그 법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표현의 자유의 정면 침입을 부인하는 거다. 네네. 라고 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했고요. 네. 그 제청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어요. 예. 그래서 2015년에 2015년. 얼마 안 됐네요. 헌법재판소가 이게 지금 이제 폐지된 법이지만 헌법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위헌 선언을 했어요. 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침해다. 위헌.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의 비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이건 정말 민주주의 기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위헌이 났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위헌인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그 원수 모독죄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입을 올렸다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그냥 적당한 대응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쪽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을 해야 하나, 네. 본회의 발언이어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안 되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로 말도 안 된다는 자체로 얘기죠. 말되나요? 예. 죄가 안 되는데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그런 되죠. 말이죠. 예. 예. 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법적으로 그래서 잘 지금, 해석해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이 정권이 당황하다 보니까 그 뭔가 이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뭐랄까요? 그 당황스러움의 표현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당황스러움의 예. 표현.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서 예. 마구잡이로 그냥 예.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늘어놓는 그런 예. 상황이다. 그게 이제 한쪽 눈만 보잖아요. 예. 한쪽 눈만 쳐다보면서 이쪽을 대응하다 보니 예.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이런 이제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저희도 표현을 점잖게 조심스럽게 해야 그러고도 충분합니다. 예. 해야 되겠지만 예. 할 말은 해야 된다. 예. 예. 그 요즘에 왜 친일파로 본인이 얘기가 되는 그 뭐 XXX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아. 예. 이게 이제 허위 제가 아까 사실에 얘기한 근거한 종북 비난들. 예. 주사파까지는 정치적인 이제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거기에 관한 나름대로의 팩트만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책임도 안 지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장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빨갱이라거나 아, 빨갱이. 예, 뭐 부역자 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은 그거는 좀 위험스럽죠. 위험스럽다. 논란의 여지가 생기죠. 예. 뭐 한번 내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런 게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럼요. 예. 네, 네.
아, 오늘 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방송입니다. 이런 영상들 주변에 많이 알려서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게 죄가 안 되는지 잘 알고 여러분들도 단톡방이라든가 주변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했다가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우파는 점잖아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의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현재 블룸버그 통신 기자한테 대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다. 네. 그것도 소위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이 정부가 더 민주화하는 쪽은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독재 정부화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도대체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 수석 대변인이다는 아닙니다. 수석 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운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신의 한수 쪽에서 알겠습니다. 그 운동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서 수석 대변인 임명장 같은 거 전달하는 청와대 앞에서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임명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런 표현의 자유니까요. 예. 뭐 릴레이식 방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 나 잡아가라. 나 잡아가라. 예, 뭐 캐치미 이프 캔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그러네요. 예. 예. 나 잡아가라. 예. 저도 잡아가라고 했어요. 예. 못 잡아가죠. 아직 모르죠. 아주 일부 분들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니 지금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적용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나아가서는 2010년도에 15년도에 위헌으로 결정된 그런 조항이에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처벌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이제 뭐랄까 권위주의 정권의 네. 어떤 그런 뭐랄까 트라우마가 피해식 있는 같은 거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걸 떨쳐야 됩니다. 떨쳐야 됩니다. 예. 네. 변호사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변호사 개업하고 있는데 예. 절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변 활동 그다음에 이제 이 정권이 워낙 우리 목소리를 내는 네네.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다 보니 이제 그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도 또 일이 생길 예, 겁니다. 바빠질 겁니다. 나라 지키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할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숨죽이지 말고요. 할 말은 하고 대신 법을 지켜가면서 할 말 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은 법도 모르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